진짜 주영채와 차정원의 인생이 바뀌었네요. 과연 차정원은 주영채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고급 병원 특실층, 조용한 복도 위로 고급 구두의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진세훈은 병실 앞에서 멈춰섰다.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환기장치의 일정한 소음이 그에게 묘한 긴장감을 주었다. 그는 한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다듬으며 옆에 선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묘하게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비록 누워 계셔도 어머니에게 주영채가 내 여자다 인정받는 것 같아서 좋네. 세훈의 말에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여자를 소개한다는 것은 그에게 오래전부터 품어온 수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름 주영채 그 한마디가 정원의 심장을 세게 쳤다. 정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오늘 하루만 주영채가 진세훈에게 허락할게.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에는 묘한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다. 세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그때 복도 끝에 있던 인물이 놀란 듯 숨을 죽였다. 조미향이었다. 들고 있던 커피가 손에서 약간 흔들렸다. 그녀는 주영채라는 이름이 귀에 들어오자 눈을 크게 떴다. 주영채? 우리 정원이 입에서 그 이름이 왜 나와? 본능적으로 벽 뒤로 몸을 숨기며 귀를 기울였다. 세훈은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병실 안은 고요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살짝 스며들며 하얀 시트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침대 위에는 중년의 여성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산소호흡기와 링거가 그녀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다. 세훈은 다정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 나랑 결혼할 여자 예쁘죠? 세훈의 시선이 정원으로 향했다. 정원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주영채예요. 순간 그 이름이 병실의 공기를 얼려버린 듯 했다. 세훈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엄마가 마음에 드시나 봐. 표정이 부드러워지셨네. 혼자 말하듯 웃는 그의 모습이 정원에게는 미치도록 아프게 느껴졌다. 세훈은 그녀의 손을 잡아 어머니의 손등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 그 말에 정원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의 속에서는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요동쳤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복도에서 훔쳐보는 조미향의 눈은 점점 커졌다. 정원이 주영채라고?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설마 그럴 리가. 그녀는 급히 입을 막았다. 세훈은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무의식처럼 어머니의 머리맡을 정리하고 정원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속삭였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결혼한 것 같네. 정원은 애써 웃었다. 그러게요.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꼭 축복해 주시겠죠. 잠시 침묵이 흐르고 둘은 함께 앉아 있다가 병실을 나선다. 그날 병원 복도에는 아직도 잔향이 남아 있었다. 꽃향기와 거짓말의 냄새가 섞여 묘한 불안을 남긴 채로. 그리고 그 불안은 곧 정원의 모든 세계를 흔들 파문으로 번져갈 운명이었다. 한편 차기범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타를 손에 쥔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손가락은 현 위를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지만 멜로디는 불협화음처럼 흘러나왔다. 문이 벌컥 열리며 미향이 들어왔다. 얼굴은 흑빛이었다. 당신, 나 지금 너무 이상한 걸 봤어. 기범이 놀라 눈을 들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미향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오늘 정원이가 보이길래. 웬 남자랑. 글써 따라갔는데? 웬 고급스런 병원 같더라고. 정원이? 거길 왜? 그게 얼핏 듣기론 누구 보러 간 거 같은데. 근데? 미향은 말을 멈추고 기범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애가 자기 이름을 주영채라고 했어. 공기가 멈췄다. 기범의 손에서 기타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뭐라고? 주영채라고? 응. 분명히 들었어. 주영채가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 기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없어. 정원이 그런 아이가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내 귀가 틀릴 리는 없잖아. 미향은 불안하게 손을 비볐다. 혹시 그 정원이랑 그 친구 이름 뭐였지? 그 애 이름이 영채 아니었어? 기범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이름은 오래된 기억의 문을 열었다. 정원이 고등학생이던 시절 그와 늘 붙어 다니던 친구. 한눈에 봐도 욕망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던 소녀 주영채. 그 아이가 또 나타난 건가? 그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잠시 후 기범은 코트를 집어들었다. 미향아, 나 정원한테 가봐야겠다. 지금? 이렇게 밤늦게? 지금 아니면 늦어.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 그는 차를 몰고 정원의 집 앞으로 향했다. 밖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을 올려다보며 잠시 숨을 고른다. 설마 아니겠지. 정원이가 그런 거짓말을 할 리가. 그는 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정원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하지만 기범의 얼굴에는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정원이, 너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애야? 정원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향이가 오늘 병원에서 봤대. 그리고 네가 주영채 어쩌고 하는 얘길 들었다는데. 정원의 숨이 멎었다. 손끝이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게 무슨. 지금 대답해. 그게 사실이야? 기범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실망이 깔려 있었다. 정원은 무릎을 꼭 붙이고 서 있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아버지 그게 뭔데? 네가 왜 남의 이름을 써? 그 이름이 너랑 무슨 상관이야? 정원의 목구멍에서 말이 멎었다. 세훈의 이름, 영채의 이름, 그리고 자신이 살아야만 하는 또 다른 인생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기범은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다. 정원아, 너 이러면 안 돼.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네가 아무리 잘 포장해도 거짓은 언젠가 들통나. 그는 딸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혹시 누가 시킨 거냐? 아님 너가 사칭. 뭐 그런 거냐? 정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시킨 사람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라니? 그 일이 뭔데? 기범이 외치려는 찰나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기범과 정원의 시선이 동시에 현관으로 향했다. 정원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이 시간에 누가? 문이 열리자 고급 코트를 걸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며느님, 그때 초상화 얘기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시선이 방 안의 남자를 포착했다. 저 사람이 왜? 순간 공기가 멎었다. 그녀는 바로 한혜라였다. 정원의 생모이자 기범의 전 아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정원 단 한 명뿐이었다. 정원은 머뭇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아, 이분이요? 그냥 친구 아버지세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들르셨다가. 헤라의 눈빛이 흔들렸다. 친구 아버지라.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 속에는 20년 전 버린 이름, 차기범이라는 기억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기범은 의자에 앉은 채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지만 눈동자는 폭풍 같았다. 정원이 눈치 빠르게 그 사이로 들어섰다. 아버지, 제발 지금은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제발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하며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다.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아빠 딸인 거 지금은 말하면 안 돼요.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기범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 대신 천천히 숨을 고르며 헤라를 바라봤다. 오랜만이군. 그 한마디에 정원의 심장이 멎었다. 두 분 아는 사이세요? 헤라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다. 예전에 잠깐요. 그녀는 얼버무리며 정원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며느님, 그림은 준비됐나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정원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 네, 아직 스케치는 안 끝났는데. 기범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시선이 헤라를 스치자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둘 사이의 침묵은 마치 칼날처럼 예리했다. 정원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느끼고 서둘러 말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가세요. 오늘은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기범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분노와 설명되지 않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헤라는 정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분 자주 오세요?
정원은 당황한 듯 웃었다. 아니요. 그냥 가끔요.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헤라는 시선을 돌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얼굴 저 눈빛 어떻게 그 남자랑 저 아이가 그렇게 닮을 수가 있지. 한편 밖으로 나온 기범은 차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핸들 위에 손을 올린 채 그의 눈빛은 멀어졌다. 결국 또 만나게 되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원망과 미련이 뒤섞여 있었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미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정원은 억지로 웃으며 헤라를 응대했지만 마음은 요동쳤다. 헤라의 존재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그녀가 문득 미소 지을 때마다 묘한 따스함이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보는 듯한 기분. 며느님, 초상화는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그려도 돼요. 헤라가 말했다. 다만 사람 얼굴을 그릴 땐 그 사람의 진짜 표정을 봐야 하거든요. 지금 며느님 얼굴엔 뭔가 숨겨진 게 보여요. 정원은 숨이 막혔다. 숨겨진 표정이요? 그래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눈이 흔들리죠. 그런데 며느님 눈은 슬프게 흔들리더군요. 헤라의 말은 단도직입적이었지만 어딘가 따뜻했다. 정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다. 정원의 집을 떠난 기범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그 시각, 정신병원. 그곳에는 주영채가 갇혀 있었다. 그녀의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고 시설이 나쁘진 않아 보인다. 그녀는 벽에 기대 앉아 중얼거렸다. 나 아니야. 나는 정원이 아니야. 난 주영채야. 그러나 벽 너머로는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속삭임은 병원의 차가운 공기에 삼켜졌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직원이 들어와 면회라며 데리고 나온다. 면회장에 주하늘이 와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오빠가 왔구나. 영채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팔을 붙잡았다. 나 좀 꺼내줘. 제발. 나 여기 못 있겠어. 여기 있기 싫어. 하늘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냉정하게 말했다. 엄마가 곧 꺼내주실 거야.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 해. 조용히 있으라니? 내가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지금은 네가 차정원으로 있어야 해. 하늘의 말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영채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왜 내가 차정원이 되어야 하는데? 하늘은 짧게 웃었다. 주영채가 둘일 순 없잖아.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지막 버팀목을 부숴버렸다. 뭐라고? 영채는 소리쳤다. 엄마도 오빠도 제정신이 아니야. 다들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병실벽을 때리며 울려 퍼졌다.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왜 나를 가둬?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하늘은 그녀의 발악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 눈에는 동정도 분노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넌 항상 그랬어.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만 봤지. 그는 낮게 말했다. 이건 너를 위한 거야. 그냥 여기서 쉰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영채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늘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돌렸다. 네가 알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내 인생을 망쳐놓고 필요 없다고? 그녀는 울부짖으며 침대에 달려가 베개를 집어던졌다. 꺼져. 다 꺼져버려. 다 죽어버려. 하늘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하얀 제복의 간호사 2명과 병원 직원이 들어왔다. 차정원 씨, 진정하세요. 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들은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영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나 나가야 돼. 나는 미친 게 아니야. 나 진짜야.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억눌렸고 이내 진정제를 맞은 그녀는 힘없이 쓰러졌다. 직원들이 그녀를 붙잡았고 하늘은 무표정하게 그 광경을 지켜봤다. 직원들이 잡고 있는 영채의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문 밖으로 나오자 좁은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였다. 그 불빛 아래서 하늘은 낮게 중얼거렸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 말에는 원망과 후회, 그리고 포기까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공난숙의 이름이 떴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고 동시에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결국 그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저 병원의 출입문 앞에 서서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이게 옳은 일일까? 아니면 그냥 엄마의 욕심에 나까지 썩어버린 걸까? 그의 마음은 허공을 떠돌았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다. 영채야, 원망해도 좋아.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병원의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멜로디마저 불길하게 들렸다. 하늘은 천천히 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다. 비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고 한 줄기 바람이 젖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병원 건물을 돌아봤다. 그리고 차에 탄 그는 중얼거렸다. 이 모든 게 결국 엄마의 시나리오라면 우린 언제까지 배우로 살아야 할까? 남겨진 병원 안에서 영채의 눈빛만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광기와 절망이 뒤섞인 그 눈빛은 언젠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올 불씨처럼 타올랐다. 주하늘의 차가 천천히 고급 저택의 정문을 통과했다. 검은 차체에 비친 그의 얼굴은 피로와 혼란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한참을 차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두 손이 여전히 핸들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병원에서 들려오던 영채의 비명, 그리고 마지막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결국 문을 열고 내렸다. 하늘은 거실에 들어서며 말했다. 저 왔어요. 안쪽에서 조용히 발소리가 들려왔다. 안쪽에서 나오고 있는 공난숙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탁자 위에는 서류철과 붉은 인장, 그리고 한 잔의 와인이 놓여 있었다. 왔니? 그녀의 말투는 차가웠다. 늦었구나. 병원은? 하늘은 대답 대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영채, 꺼내달라고. 아직 가만히는 안 있더라고요. 난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쩔 수 없지. 본인 업보인 것을. 하늘은 눈을 치켜떴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난숙은 서류철을 넘기며 담담히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건양가를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영채는 거기 두는 게 좋아. 나올 이유가 없어. 그게 사람을 가두는 이유예요? 하늘의 목소리에 미묘한 분노가 섞였다. 그 애도 사람이에요. 엄마 딸이잖아요. 난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내 딸이지. 아무리 내 딸이더라고 내 계획을 방해하면 안 되지. 그녀는 와인을 들어 한 모금 삼켰다. 그 아이는 일단 그곳에 있으니 당분간은 건양가와의 결혼에 신경 써야지. 하늘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손은 테이블 밑에서 꽉 쥐어지고 있었다. 혹시라도 영채가 탈출하면요? 난숙은 코웃음을 지었다. 탈출하면 다시 집어넣으면 돼. 지가 나와봤자 뭘 할 수 있겠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우린 건양과의 일만 집중하자고. 하늘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엄마, 이건 언젠가 우리를 무너뜨릴 거예요. 무너져야 할 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 쪽이지. 난숙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건양가 저택. 넓은 대문이 천천히 열렸다. 한혜라와 진세훈, 그리고 그 사이에서 환하게 웃는 차정원이 차에서 내렸다. 따스한 햇살이 정원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세훈이 말했다. 여기가 바로 건양가야. 우리 집. 정원은 고개를 들어 거대한 저택을 바라봤다. 유리로 된 테라스, 멀리 이어진 분수대,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잔디밭. 그 모든 것이 마치 한 편의 꿈처럼 느껴졌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 세훈이 다정히 웃었다. 정원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속삭였다. 건양가, 여기가 이제 나 주영채의 세상이야.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이제 차정원은 이름일 뿐 그녀 안에서 살아남은 것은 오직 욕망이었다. 그녀는 뒤돌아본 헤라를 향해 미소 지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봤다. 차정원이 주영채의 이름을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화를 함께 기다려주세요.